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경찰들이 천안함 유가족들 사이 몰래 들어가서 가족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찰이었겠죠. 실제로 경찰은 전화까지 해서 주동자를 묻고 언론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 아들들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건가요? 정말 빌어먹을 정권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시사풍자 퀴즈이자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 시사 장악 퀴즈 오늘은 35회입니다. 오늘도 역시 1회부터 쭉 이 퀴즈를 출제해 주시는 단가 저렴한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수억주 동안에 한겨레 20일 인터뷰 특강 4회를 봤습니다. 네. 나중에는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그 강사가 김규환 씨였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잘 아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감동의 강연 네. 함께 했었고요. 요즘 그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제가 아주 사업 아이템이 날마다 아주 그 본물 터지듯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요즘에 그 천안함 사건, 침몰 사건, 그 사건으로 조인트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다리에 스테인레스 철강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보호대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팔면 대박 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김용민입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웃고. 한 자, 2만 명 웃었어 지금. 그리고 소개 들어가야죠. 바로 저희 예. 게스트가 오늘은 4명입니다. 4명이나. 예.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커플이 나오셨어요. 네. 이때까지 가짜 커플, 네. 조작 커플, 예. 강제 커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륜 조장 커플도 있었습니다. 예. 네. 커플이 하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예. 이번엔 진짜 커플이 나오셨어요. 예.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강동구 강동촛불의 김씨입니다. 강동 촛불. 예. 네. 예, 강동촛불의 출신. 두 분은 그러니까 촛불 모임의 이 커뮤니티에 회원이시면서 거기서 만나셨어요 혹시? 예, 그렇죠. 그 강동구에서는 어디서 그 집회를 하셨습니까? 어제가 그 선호동에서 했죠.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경찰들은 착해갖고요. 네. 와서 얘기만 잘하면은 고생하십시오 그러면서 갑니다. 아 그래요? 강동 경찰서장님이 제 고객이 되겠군요. 자 오늘은 근데 예. 두 분이 더 있어요. 네.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신 건 아니죠. 제가 냈던 명적 건틀빈다를 네. 사서 보내신 이수연 씨께서 예. 이게 저 책을 사주는 사람들은 이름을 외웁니다. 우리 김어준 씨가. 예. 이수연 씨께서 책을 보내는 대신 내 조카를 출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보내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런 네. 이야기를 다음 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일단 보내고 보셨군요. 조카들의 예. 학교 스케줄을 빼버렸어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또 특이한 것은 예. 이분들은 조카가 아닙니다. 조카의 친구들. 네, 예. 조카의 티오를 마련해 놓고 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조카는 안 나오고 조카의 친구들을. 그래서 두 학생이 예. 몇 학년이십니까? 네, 3학년. 고3. 어디에 사시는지 대충. 경기도. 경기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경기도. 예. 경기도. 두 분 다 3학년. 네, 성은 한. 한양. 네. 이쪽은 윤양이도. 윤양. 윤양. 예. 한양과 윤양. 예. 반에서 몇 등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 사실 이 촛불도 예. 우리나라 그 쇄국의 촛불은 고등학생들이 시작했어요. 여고생들이 예. 사실상 그렇죠. 이 여고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예. 그 여고생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단어 하나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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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양은? 네. 선물 소개로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역시 안양구, 동안구, 평촌동 컬러힐 주차 빌딩 118호에 위치해 있는 리시티 코리아에서 지금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차 주차 빌딩에서. 빌딩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리시티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명품 유기농 수제차. 예.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리시티 비쌉니다. 이게 몇만 원 돼 이게. 예. 안 믿기죠? 최고의 차입니다. 예. 자, 선물로 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유기농 라피자. 피자와 유기농 피자가 아니라 유기농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우리밀 피자, 라피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리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무향료, 먹어서. 무색소, 무안정제를 추구하는 무슨 피자에다 안정제도 넣었나요 옛날에? 예. 어쨌든 특등급 유제품과 올리브와 포도씨 오일만을 사용하는 최고의 피자. 먹는 즉시 입에서 녹는 라피자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간 이후로 상당히 분위기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가볼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머니플랜 1년 이용권, 공인회계사도 이용하는. 세무사도 이용하는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짝 긁는 즉시 바로 가계부에 들어가는. 전 특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사장님이. 왜냐하면 딸났다고 10만 원 축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 이 사장님께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두렵지 않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모든 수입은 머니플랜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투명합니다. 아주 투명한 기업 머니플랜에 이 1년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또 선물 삼성을 생각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그리고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 이 책도 우리 도서출판 참나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연극 MB 시대 꼭 한번 봐야 할 연극, 개념 있는 그런 시대인들은 반드시 봐야 할 연극. 낫병동의 매미들. 낫병동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최시중, 정운찬은 아니고, 하여튼 배우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만 관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장대소하는 포복절도곡. 이게 대학로 연우무대 소극장에서 있는데 또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 등려를 축하한다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가 가져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라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만 저는 기꺼이 선물로 내놓겠습니다. 한명숙 부드러운 열정 세상을 품다. 이 책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산 참사에 관한 만화로 된 그런 책입니다. 내가 살던 용산, 이것도 오늘 선물로 걸어놓겠습니다. 더불어 이 책을 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조그만 수첩도 같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목표를 또 설정했습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사에 지금 인포메이션에 있는 그런 여성분이 계십니다. 김 출입을 통제하는 입구에 여성분이 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겨레를 들었는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미모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미모.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앞으로 김 모양입니다. 김 모양이 시사 장학 퀴즈를 보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저희가 지상과제로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웃기는 그런 방송을 표방했지만은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 모양도 보는 시사 장학 퀴즈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봤어요? 네. 가실 때 나가실 때 김영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시사장학 퀴즈에서 당신이 언급됐다 이렇게. 방년 22세. 22세. 한겨레 역사상 최고의 미모.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여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배를 만들어 봤기에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여간 해보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안 해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민주화 운동, 2번 비정규직 노동자, 3번 뻥튀기 장수, 4번 자살 충동, 5번 성형수술 고려. 자, 하나, 둘, 셋. 최씨, 자살 충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했을 것 같다. 예. 정답 4번. 예. 아, 다행이네요. 자살 충동을 자. 느끼셨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고려. 김씨 3번. 3번, 네. 윤씨 2번. 2번. 네. 최씨, 네, 다 해봤다. 예, 저희는 꼭 이 안에 답이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안 해보신 일이 정말 없죠. 신문 뉴스에 나는 일들은 다 해보셨어요, 예. 보통. 네. 지금까지 뭐뭐 하셨는지 네. 발언을 통해서 네. 한번 좀 살펴보면은 내가 한때 노점상을 해봤다. 내가 한때 철거민인 적이 있었다. 내가 한때 소상공인이었던 적이 있었다. 내가 한때 민주화 1세대다. 내가 한때 체육인이었다. 내가 한때 불교와 매우 가까웠다. 나도 한때 비정규직이었다. 나도 한때 어릴 적 꿈이 시인이었다. 나도 한때 배를 만들어봤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나도 한때 성형수술을 생각해봤다. 이런 말은 언제 했느냐. 이교신문 2005년도 3월 6일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60년대 중반에 태국에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가서 격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제 가까운 중국집의 딸, 이름이 그 첸링 양이었다고 하는데 첸링 양을 짝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중국집 주인이 절대로 외간 남자를 못 만나게 했는데 계속 갔대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만나게 됐습니다.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너무 못생긴 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서부터 계속 우리 내가 낳은 애들 중에서 명박이가 제일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아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못생겼다. 이런 심리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이 찬잉 양이 말이죠. 당신 얼굴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은 맑은 눈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 하여간 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화법, 나도 한때 뭐 해봤다. 이거는 인간 이명박, 난 못 해본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 이런 자뻑 사고 방식이 아주 말로써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지전능이죠. 네, 그거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아. 예. 이번에 배 가라앉았는데 내가 배를 한번 만들어봐서 하는데 말이야. 아니 본인이 언제 배를 만들었어요? 조선소 사장을 한 것도 아니고 구경해본 적이 있겠죠. 예. 구경해본 적이 있겠죠. 현대조선소. 네. 현대조선소 사장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근데 배를 건설 사장을 했었죠. 네. 회장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때 종이배를 만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선거용으로 파란색 종이로 해서 종이배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였나요? 그럼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번 선물을 드려야지. 선물 참. 네. 아무도 다 맞추셨죠 참. 예. 가까스로. 네, 가까스로. 일단 라피자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자로 예, 좋습니다. 라피자에 얘기 좋아요, 라피자. 예, 가시는 길에 라피자 여기도 논현동에 있습니다.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2번 퀴즈는 2번 퀴즈 보시죠. 2번 문제입니다. 먼저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가 실종된 장병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고 남기훈 상사의 명복을 빕니다. 안상수 대표가 지난 4월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원고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명진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2번 저 자신은 병역을 기피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3번 정적을 무조건 좌파로 매도했습니다. 제 입을 꼬매야 합니다. 4번 저는 MB의 아바타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5번
저도 아들 2명을 군대에 보냈습니다만 하나 둘 셋. 5번 5번. 전혀 이런 말이 원고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그 백령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할 때 이 멘트를 갑자기 끼워 넣은 겁니다. 작정하고 나오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눈물을 예. 흘리셨는데 네. 어,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당에서도 다 사실은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예. 저도 아들 2명을 군대를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군대를 피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면 내가 예. 그럼 한번. 네, 박수를 쳐줄 수 있는데 고백에 예. 명진스님 사건으로 이렇게 행방불명 됐다가 다시 예. 본인이 예. 찬스라 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찬스다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들 2명을 군대에 보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그 믿었던 건가요? 명진스님 사건 터지고 예. 명진스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군대도 행방불명 돼서 도망갔던 사람이 예. 누구 보고 음. 그 월남에 갔다 온 음. 나한테 네. 누구 보고 자파라고 하냐고. 예. 이제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되니까 음. 군대 얘기 나왔을 때 아마도 나와서 나도 아들을 군대로 보냈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싶은 찬스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놓고 누구더러 성찰. 내용이 또 화가 나죠. 네. 사회가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수 군대 가면 저도 한 번 더 가려고요. 좀 더 빨리 가서. 예. 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예. 저렇게 좀 뺑기 쓰는 그런 그 후임병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나저나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말이죠. 순직한 UDT 의원이었던 한주호 준이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여러 방 찍고 와서는 막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촬영은 역사 기록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근데 이제 이분을 보면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상한 분이었어요.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항상 사진으로 기록하는 분입니다. 아버님 심부름 때문에 한번 그 양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부름 갔는데 이분 알고 봤더니 말이죠.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말이죠. 주인하고도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특이한 분이에요. 싸이도 나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싸이도 없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싸이가 한참 유행일 때는 이미 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예.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 같은 경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방안 가득 쌓여있던 사진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도 예전에 광적인 그 수집 그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뭘 수집했냐면요. 신문 수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신문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게 1986년부터 모아가지고 93년까지 방안 가득. 시사평론가가 될 자질이 그때부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문 다 읽었어요. 쓸데없이. 예.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다 불태우면 중고차 한 대 사주겠다 해가지고 딜했습니다. 예. 딜을 해서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예. 그 뒤로 살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예. 별 얘기 아닌데 예.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나저나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뭘 이렇게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왜냐면은 이 지금 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네. 근데 그 천안함 사건 그 사건이 나고 나중에 또 이 구조된 그런 병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부 다 환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야,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끝나고 다시 백령도로 가서 막 구조하다가 야 기자회견 하니까 와라. 왔는데 니들 군복 대신에 환자복으로 갈아입어. 해가지고 기자회견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수한 의혹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군대가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청와대와 군이 손발이 안 맞는다. 요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한 가지 더 분명한 건요. 의원들 제대하고 나면 일단 현재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도 일부분은 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죠. 그렇겠죠.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군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렇죠. 인 것 같고요. 예. 청와대의 또 이해도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서로 어긋나. 그래서 지금 손발이 안 맞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청와대가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군도 전문 집단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다른 전문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잘 안 한단 말이죠. 불리한 거는. 네. 그건 노무현 시대도 그랬고 예. 김대중 시대도 그랬고 전 시대도 그랬어요. 예. 꼭 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큰 사건이 났을 때는 더더욱이 군의 불리한 걸 감추고 유리한 것만 드러내고 네. 군이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고 예.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걸 청와대가 장악하고 파헤치고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쪽지나 보내고 있고 말이죠. 그 VIP 쪽지를 아니라고 하는 건 더 웃겼어요. 아 그럼 VIP가 누구야 도대체? 네. 어? 그 해명했어요. 네. 뭐라고 해명했냐면 청와대에 있는 국방비서관이다. 예. 국방비서관이 VIP입니까? 국방비서관이 나의 참모이기 때문에 예. 나의 참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 것이다. 음. 그러면 부하가 VIP란 말입니까? 그러네. 제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일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부하 그 비서관의 이름이 부인팔이라든가 이름이 부인팔이야. 그 이제 대한민국 그 군을 지금 통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정권은 벌써 아사리판이 났습니다. 네. 이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 정권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격을 받든 예. 암초가 걸렸든 아니면 뭐 피로 파괴가 있든 아군끼리 오폭을 했건 뭐건 간에 이건 군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 정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직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모호하게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책임을 물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해군 갔다 오셨나요? 예, 해군 같은. 이 전문가 놔두고 우리가 엉뚱하게요. 우리끼리 잡담을 했습니다. 저는 느낌이었는데 해군 한마디 잡담했습니다. 하시죠. 네. 화가 많이 나고요. 일단은 실종으로 처리돼 있으신 분들 지금 가슴이 아프고요.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좀 보시기에 원인은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네, 사견님을 존재하고 저도 피로파괴 쪽으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을 아십니까? 천안함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도 있었던 배고요. 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런 수준이라면 제2의 천안함, 제3의 천안함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천안함도 지금 훈련을 통해서 배가 그렇게 손상이 많이 된 거거든요. 바다 멀리 나가서 큰 파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가 그렇게 된 건데 피로파괴가 맞다면 천안함만 훈련된 거 아니고 다른 배들도 훈련 뛰어요. 충분히 그때 당시에 건조된 배들은 그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깎아버리는 마당에 그 예산 투자 안 한다면은 어차피 보수는 하기 힘들 것이고요. 계속 그 상태로 그 병사들, 사병들 그 목숨만, 장병들 목숨만 담보로 그러게요. 계속 다른 배들의 안전도 진단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저 아는 지인의 그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해군에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네. 천안함하고 또 다른 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 함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다. 근무했던 그런 어. 병사들끼리 네. 내기를 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고철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그 이제 내기를 정도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났어요. 전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천안함에 근무하신 일이 있거나 또는 이번에 그 생존하신 그런 병사 중에서 한겨레로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내부 고발자도 좋고요.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저희 한이TV 영상보도팀을 통해서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그게 바로 역사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예, 진실을 얘기하는 거. 예. 자, 선물을 삼성을 생각한다. 예. 두 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 3번 문제 함께 하시죠. 3번 문제입니다.
또 다른 미필자인 정운찬 총리가 사업이 완료될 경우 4대강은 이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똥물, 2번 큰 어항, 3번 청계천, 4번 정운천, 5번 요단강. 자, 하나, 둘, 셋. 그냥 2번 큰 어항. 오. 요거는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신문에서 봤어요. 무슨 신문 봅니까? 한겨레. 요거는 뭔가요? 예? 이건 뭐 고백인가요? 폭로인가요? 뭔가요 이게? 그래서 이 정운찬 총리가 말이죠. 네.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대운하나 4대강을 비판하는 논리가 뭡니까?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거 어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야당에서 그동안 비난을 쭉 해왔는데 이거 어항 맞다. 이 꼴 아닙니까 이게? 네. 예? 이게 자살골인데 네. 자해예요, 자해 지금. 아니 이게 자해가 아니라면은 네. 우리 이 정권 인사들은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뇌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질 길이 없습니다. 지우세요. 예. 뭐 재미없으니까 지우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왜냐하면 공격받던 논리를 예. 공격받던 논리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받던 논리를 몰랐다거나 공부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트로이의 목마. 그래서 예. 자해. 음. 자해를 하고 있는 거. 예. 아니면 지금 대소변 구분이 안 간다든가 상태가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한때 정운찬 총리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야인일 때 막 사람들이 나를 정운천으로 알고 막 왜 그런 식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운천 장관을 연맥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였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선물. 선물 네, 삼성을 생각한다. 삼삼을 생각합니다. 오. 똑똑합니다. 예, 9번. 고3이 읽기에는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만. 날밤새. 예. 자, 고3도 그리고 재밌어요. 예. 사실 청계천도 지금 인공 어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인공 어항에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인공 분수예요. 예. 사실은. 이게 저 얼마 들어가냐면은 1년에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예. 아 그래요? 예, 100억이 넘어갑니다. 청계천 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70억에서 80억이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값만 또 150억이다. 물값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분수예요, 분수.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청계천 지을 때 이랬습니다. 유지비는 1년에 18억만 든다. 18억인데 지금 이게 200억이 넘어간다면은 물가까지 다 빼서.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그 20조? 30조? 지금 4대강 건설 비용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 10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돈도 돈이지만 예. 한 번 파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강바닥 긁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네. 지금 쫙 긁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깊이로. 어쩌려고 그러네요. 근데 긁어내면 다시 또 쌓여요 이게. 그럼 그때마다 계속 밀어낼 거냐 이거죠. 그 밑바닥에 사는 그 생물들은 다 어쩌라고. 네. 어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그 김태형 국방부 장관 그 바쁜 양반이 이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어야 되는데 4대강 행사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친 것 같아요, 나는 예. 다. 이게 다들 지금 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IQ로 지금 다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잊어버리려니까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가 저 시사장학 퀴즈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네, 다다음 주에 4대강을 파고 있는 현장에 가서 예, 직접 포크레인을 뒤로 하고 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시사장학 퀴즈를 할 예정입니다. 또 네. 봉주 형님도 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예. 현장에 가실 분들은 각오를 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네, 각오라는 4월 22일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D-Day는 4월 22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로 가죠. 예, 4번 문제 보여주시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경찰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번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촛불을 끄고 있다. 2번 휘파람 행진곡을 함께 연주하고 있다. 3번 시위대가 갖고 온 촛불을 입으로 끄고 있다. 4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며 커밍아웃한 다음 키스하기 직전이다. 5번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얼짱 각도로 조절하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그냥 3번이요. 3번. 예. 한번 볼게요. 예. 아니 와서 촛불을 끄는 이게 좀 무슨 촛불에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너무 정권이. 심각한 표정이 더 웃깁니다. 예, 예.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촛불을 들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촛불만 끄면 예. 촛불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우 요즘- 바보들. 요즘에 아이폰에 또 촛불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들고 촛불이 막 타는 아이폰을 딱 들었더니 경찰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끌 수가 없어. 저걸 어떻게 끄지? 근데 또 보니까 후하면 또 꺼진대요. 예. 후하면 될 거를.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한겨레 20일 인터뷰 특강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2명이 나왔어요. 미국인인 그 앤디 비클바움 씨라는 분이 있었고 일본인 마스모토 하지메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압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학생 식당 그 밥값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이제 데모를 하는데 어떤 데모를 하느냐면 썩은 생선을 갖고 굽습니다. 대학 본관 앞에서 냄새를 피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대학 본부를 괴롭히는 이런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거 방금 경찰 투캅스 그리고 미국인에게는 저걸 보여줬어요. 유인촌 장관이 고소했다는 회피연화. 근데 두 분이 공통적인 답을 하더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상황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댓글하고 촛불에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뭐랄까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저는 촛불에는 예. 거의 경기 수준의 네. 경기 수준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경찰들이 웬만해선 네. 머리가 있는데 그래도 다 촛불 집회 나왔는데 촛불을 끄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명령을 받았길래 얼마나 쪼였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얼마나 이거죠. 조인트를 맞았으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천안함 네. 때 왜 유가족들 사이에 경찰이 이제 가족인 양 변정하고 들어갔다 잡혔잖아요. 네. 잡혔는데 변명이 이제 뭐 편의시설 유가족들의 편의시설 도와주러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러면 왜 그걸 숨기고 들어가 그걸?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 그 전화도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군과 경찰이 그 실종자 가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 승진시켜주겠다. 승진시켜줄 테니까 하여튼 언론과 뭐 만나거나 나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화를 왜 했냐고 경찰한테 네. 했더니 위로 전화였다. 그러니까 군이 사고가 나서 국방부가 유가족들에게 전화했다면 이해가 가요. 갑자기 경찰 정보과가 왜 위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란 말이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시대의 군과 음. 경찰들은 사실은 이전의 군과 경찰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키니까. 누가 시키겠어요 이걸? 경찰청장이 야 그 군 사고가 났는데 위가족들을 니들이 위로해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군과 경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군인이 아니란 말이죠. 군인이 아니니까 국방부가 막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은 민간이니까 경찰이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을 뛰어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네.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네. 자 선물 드렸나요? 어떤 선물? 네. 용산 만화책. 예. 또 하나 더. 차도 가죠. 피자도 드려 하나. 피자. 선물을 예. 머니 플랜도 하나 드리죠, 뭐. 머니 플랜도. 네. 예. 괜히.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네, 지금 머니 빨리 플랜 정리를 해야 드리고. 됩니다. 네. 신정민 거 안 가져갔잖아. 네, 신정민. 예. 클로징은 나라다. 예, 우리 저 자, 마지막 도서출판 퀴즈. 참나무에. 예. 네. 못 받았잖아 이거. 있어요. 있어? 네. 있어도. 예.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검찰. 이 검찰을 향해 법원이 재판 중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발언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뭐하러 물어봅니까? 2번. 여보세요. 그거는 질문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3번. 검찰. 신문할 겁니까? 상당히 의미 없는 절차입니다. 4번. 당신 하지 말고 어제 했던 검사가 질문하세요. 5번. 검찰 측. 밥은 먹고 다닙니까? 하나, 둘, 셋. 윤양 5번. 이 한명숙 재판에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더니 어때요? 너무 뻔한데 그래도 뻔한 게 통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하긴 해요. 오. 어제 기사인지 오늘 기사인지 보니까요. 예. 이번 건은 검찰도 무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건설사에서 또 뭔가 받은 정황을 찾아서 그거 가지고 다시 공부한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무죄가 되더라도 선거 전 내내 그렇지. 검찰에 불려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또 여당에서는 논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건 갖고 유죄 받으면은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당을 도와주는 이런 그 말하자면은 연막을 까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사 진행했던 판사님에 대한 그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꼼꼼하게 진행한다. 치우치지 않게. 근데 이 사건을 치우치지 않게 진행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인데 정치적이지 않게 그냥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뭐 근거도 없고 네. 증거물도 없고 주장밖에 없고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생 오버를 하니까 말이죠. 여보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가. 예. 안 하기로 한 신문인데 예. 하니까 예. 어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음. 그랬더니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검사가. 어제 했던 사람 나와서 질문하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당신 들어가고 어제 했던 사람 다시 나와. 이렇게 된. 자기들도 부끄럽긴 할 거예요 검찰도.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검사도 한마디로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일부러 수사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군 그 경찰, 네. 검찰 이런 조직들은 말이죠. 네. 이 상명하복에 익숙하고 네. 위계가 있는 이런 조직들은 사실은 스스로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즐거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이 도구 역할을 잘하면 내가 승진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네. 위계상. 예. 위계가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리고 어쨌든 나는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승진이 될 거야. 출세를 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배운 검찰이든 덜 배운 누군가든 간에 그런 조직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 자기들도 부끄러울 텐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TV에 올라온 사진 보셨어요? 검사들 한명숙 전 총리 그 재판장 안에서 이렇게 팔짱 쥐고 뺑글뺑글 웃고 있고 그거 찍어서 올렸거든요. 검찰들이 웃고 있더라. 예,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 어이없는 쇼를 연출을 하고. 그거 봐, 내 말이 맞아. 트로이다? 트로이다. 아니 검사가 보통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오릅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영혼이 없더라도 말이죠. 정반대 지금 의견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엿을 먹이는 것이다. 그렇지. 이 정권을. 아니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해서 엿을 먹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엿을 먹였느냐? 선거자금 내가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 그 이상 쓰면은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분의 1 조금 넘겼어요. 네. 아니 한나라당 탈탈 털면은 10분의 1이 뭡니까?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분의 1 조금 넘겼단 말이죠. 맞췄죠. 그런 식으로 엿을 먹인다는 얘기야 검찰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견해가 하나 있고 예. 저는 이 조직의 특성상 원래 그렇게 견이 된다. 주인의 견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자, 퀴즈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5문제를 다 풀어봤고 지난주 그 시청자 퀴즈 이렇게 해서 답 보내주신 분들 천안함 사고가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른바 조중동의 예상 헤드라인을 만들어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3분을 뽑았습니다. 우선 용산에 사는 조모 씨, 조선일보 군 내에 제2의 김현희가 있다. 배를 만들어봐서 잘 아는 이명박 전 BBK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앙일보는 군 함대도 FTA를 통해서 새로 공수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수도 분열을 조장하던 정부 배도 분열시켰다. 뭐 이런 이거 재밌네요.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자, 2번째 당첨자분입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아침부터 한겨레 한이 TV 들어가 보는 게 일주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정이고 그 안에서 시사 장학 퀴즈 보는 게 가장 큰 낙입니다. 요즘에는 직장 선후배들, 친구들, 동호회 모임 등 어딜 가든지 김어준 총수님과 김용민 평론가님의 뉴욕 타임스를 강추하고 다닙니다. 두 분의 재치 있는 입담에 속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이 너무나 좋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중동 뉴스 헤드라인 기사는 김대중 서해교전 노무현 천안함 침몰 이게 아닐까. 광주 서구에 사시는 신모 씨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양 건너에 사는 호를 이빈이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한동안 왼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이 별 쓸모 없는 것 같아서 왼손 쓰는 연습을 한 것이죠. 덕분인지 왼손 오른손 다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시사장학 퀴즈를 즐겁게 볼 씨앗이 그때 심어진 듯합니다. 왼쪽이란 소리만 들어도 두드러기 나는 분들 시계는 왼손목에 차고 다니겠죠. 그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분. 자, 조중동의 헤드라인은 뭐냐? 좌파 정부 함께 침몰. 이렇게 달았을 것이다. 태평양 건너 살지만 시사장학 퀴즈 덕에 나라 걱정 조금 더 합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촌철살인인데요. 그렇습니다. 유모 씨. 유모 씨였습니다. 이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긴 어렵겠지만은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에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책을 피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을 김 모양의 사인과 함께 더불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택되신 분들은요 연락처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tv@han.co.kr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답변 중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메모입니다.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김태영 장관에게 무슨 메모를 보내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조인트를 기억하라. 이거 재밌네요. 뭐 한마디 하실. 상수야 군대 가자. 상수야 군대 가자. 좀 웃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상수야 군대 가자. 어쨌든 여기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네 분의 저희가 출연 소감을 듣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종로나 뭐 광화문 이런 데서 촛불 들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촛불도 끄고 들고 가고 하는데요. 지역 촛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굉장히 안전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괜찮으니까 지역 촛불은 마음 놓고 나오시면 돼요. 촛불 공식 홍보 대사예요? 두 분이 커플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동도 하고 있고 송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 촛불도 있으면 또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해하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에도 애인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기 출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주어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3 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MB 정권이 만들어주신 감사한 교육제도 안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고3들이 말이죠. 자, 윤양.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웃고 떠들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바깥 세상은 험난한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말이죠. 출마를 할지도 몰라요.
음. 20대 시의원에 한번 출마해 보시지 두 분 다. 20대도 할 수 있어요 시의원. 20대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말이죠. 음. 한번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에서.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2일에 저희가 4대강 현지 4대강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 환영합니다. 컷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시고 출발을 아마 한겨레에서 할 텐데 김모양이 잠깐 나와서 배웅을. 배웅하는 그런 시간도 갖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그 사실은 김모양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